디스코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왜 기훈아 평론가 내가 뭐라도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면 저렇게 귀여운 표정을 지으면서 나를 웃겨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지금 얘기를 못 하잖아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이 표정을 한번 좀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다음번에는 저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아까워가지고. 자, 오늘도 놓치지 말고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전 시사평론가 김성환이고요. 제 앞에 김민하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고요. 서울은 좀 덜했던 것 같아요. 어제는. 오히려 서울은 네. 기상청 예보가 맞지 않았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가 안 왔다기보다는 조금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비가 온다던데 왜 안 와 이랬거든요. 네. 근데 실감을 못했죠. 지방에서는 전북, 충남 막 이런 지역에는 200년 만에 한 번 내리는 그렇죠. 폭우가 쏟아졌다 그래요. 생전 처음 본다 이런 비는 이런 네.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군산은 시간당 146mm가 내렸다고 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폭우에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이런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걱정됩니다. 이제 좀 끝날 때가 됐는데 뭐 우리가 사실은 보통 이 정도가 되면은 장마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젠 장마라는 표현도 사실 되게 하기가 애매한 그리고 그런 기후 기후 위기, 이상 기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걸 다시 또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그 기사를 보니까는 그 영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 맞아요. 때문에 네. 해수 온도가 올라가서 뭐 이과시니까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지만 해수 온도가 올라가서 이제 다른 사람은 나 이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해요. 강조하지 마요. 그러니까 해수에서 수증기나 이런 것들이 계속 공급이 되면서 맞아요. 열대성 저기압 이런 것들이 저기압이 계속 발달해서 장마 전선을 계속 남부 지방에 머무르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도를 보니까 그 탓에 이제 불폭탄이 막 내리는 상황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기후 변화, 기후 위기의 어떤 파생적인 어떤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면 역시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어떤 인간의 뭔가에 나름대로의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또 너무 그것에 무심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거죠. 뭘 얘기해도 저렇게 해박하게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신문에 써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이 아니라 구독자분들께서 감탄하고 있다. 이 말씀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구독자님도 오늘도 역시 많이 들어와 계세요. 뽕뽀님이 제일 먼저 추석 도장 찍어주셨고요. 심은정님, 그 다음에 SK 권칠사님, 오빠의 학교 가자님, 린주님, 파람대무님, 심지광님, 철딱선이님, 영님, 임붐 002님, 황경아님, 그래서 쭉 지금 구독자분들이 들어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작할 때는 500분 정도였는데 어느새 한 1000분 가까이, 지금 900분 넘어서서 1000분 가까이 들어와서 봐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준비한 내용을 그냥 곧바로 들어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후 얘기는, 장마 얘기는 저희가 얘기를 하자면 뭐 한도 끝도 없어서요. 어저께 총 정리해드렸던 소식들을 이어서 먼저 전해드리는 형식으로 진행을 오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VIP 구명 로비 의혹이 점점 일파만파로 커지는 상황 아니겠어요? 이른바 주가 조작범이라고 하는 이종호란 사람,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전 대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공익신고자하고 통화한 내역이 지금 통화 녹취가 그냥 공개가 돼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파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이종호란 사람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또 그 로비를 아무래도 청탁을 했겠죠.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임성근 전 사단장은 뭐라고 주장하는지, 대통령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 얘기부터 저희가 정리해드리고, 이 얘기가 정말 타당한 것인지 합리적으로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따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 사면 보여주십시오. 자, 저 기사예요. 저희가 노란색 표시를 한 게 이종호 씨랑 직접 동아일보 기자가 만났답니다. 만난 내용을 저렇게 중간에 제목을 따가지고 보도를 한 건데요. 이종호 씨가 동아일보 기자하고 만나서 뭐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예. 사실 이제 이
동아일보하고 만났다 이렇게 돼 있지만 네. 어제 사실 이종호 이 블랙펄 인베스트의 이종호 씨는 상당히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기자들하고 통화도 많이 하고 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일부러 동아일보를 보여드린 건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서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어제 사실 어제 오전부터 네. 중앙일보하고도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주장을 했다. 그 보도 사실 오전 정도에 맞아요.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녹취가 나오고 나서 겁나긴 되게 겁나섰나 저 봐. 아주 바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막 얘기도 해야 되고 뭔가 네. 해명도 해야 되고 근데 해명을 하는데 혼자 어떻게 해명하지? 이렇게 해명해야겠다. 이렇게 안 할 거지 않습니까? 지금 또 막 여기저기 이제 상담도 하고 이럴 텐데 잘 안 되나 봐요. 이게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녹취 나오자 VIP 구명 언급한 도이치공범 녹취 나오자 김기환 언급한 거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녹취의 내용은 임성근 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고 이 대통령 경호처에 근무한 모 씨한테 전화가 왔길래 네.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이 VIP라는 게 누구냐. 이 얘기 쟁점인 거잖아요. 예, VIP가 그렇죠. 누구냐. 네. 누가 드롭을 한 거냐. 네. 이게 쟁점인 것인데 동아일보 기자하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일단 이걸 제보한 공익신고자 모 씨가 이 녹음 파일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했고 어제도 전해드린 얘기지만 언론에다가 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나는 마치 내가 이 얘기를 한 것처럼 보도가 됐지만 같은 카카오톡 방에 있던 B 씨 여기서는 이제 청와대 출신의 전직 경호처 출신의 송 씨라고 하는 사람. 그렇죠. 다른 보도에는 송 씨라고 네. 나오는데 네. 이 B 씨와 통화한 것을 이 공익신고자 A 씨한테 전달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모 씨 특히 A 씨가 지난해 VIP, 도이치모터스 등을 먼저 언급하면서 자신에게 접근했다라면서 내가 도이치 사건과 얽혀있지만 않았어도 이 A 씨가 이런 식으로 저에 대해서 모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VIP라는 표현 역시 B 씨가 언급한 말을 나는 옮긴 거고 그리고 그 B 씨는 대통령이 아니라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을 VIP라고 부른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B 씨는 평소에도 김기한 사령관을 VIP라고 언급을 해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거고요. 예. 여기 보면은 뒤에 좀 더 얘기하겠지만 임성근 전 사단장 측의 입장도 나오는데 구명 로비설은 제가 사의를 표명한 일시 등 시간 정보와 객관적 사실관계 정황들이 전혀 일치하지 않으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동아일보의 이제 일면에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와 있는데 네. 대통령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뭐 허위 보도에 유감스럽다. 뭐 이런 입장 밝히고 허위 보도 강력 대응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실은 물론 대통령 부부도 전혀 관련이 없다. 근거 없는 주장과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 블랙펄 인베스트의 이종호 씨도 김건희 여사와 연락한 거는 10여 년 전이고 현재는 번호를 알지도 못한다. 뭐 이런 주장을 지금 총체적으로 이런 모드로 지금 가고 있다. 개괄적으로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반박하면서 네. 발언 내용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일단 당사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부터는 우리가 들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했던 거고요. 임성근 전 사단장도 뭐 2차례나 입장문을 냈다고 얘기할 정도인데 이 정도면은 지금 군에 있어야 되는 거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군에 있으면서 내가 또 군 그 장성이 이렇게 자기 입장을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MBC 라디오 이제 김종배 시선집 중에 이 박정원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가 출연을 했는데 네.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이분은 군에 있을 분이 아니고 법조인을 하셨어야 된다. 너무 조목조목 자기 입장문과 관련해서 뭐 무슨 탄원서 제출할 때도 뭐 몇백 페이지, 한 300페이지 그렇죠. 페이지 정도짜리를 만들어서 뭐 한다며요. 온갖 근거 자료까지 다 덧붙여가지고 그걸 읽다가 지친다. 그렇죠. 이렇게 변호인 쪽에서 얘기할 정도인데 경향신문 3면 보여주십시오. 자, 임성근 날 구명하려 8월에 통화 시기적 불가능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옆에 대통령실
뭐 입장은 저희가 방금 전에 김민하 평론가가 말씀드렸으니까 따로 언급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임성근 전 사단장이 어제 두 차례 그 녹취록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첫 입장문에서는 2023년 7월 28일 오전에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에게 모든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께서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를 결재한 시점은 7월 30일이고 결재를 번복한 시점은 7월 31일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누군가에 의해 소위 임성근 구명록이가 있었다면 늦어도 이 전 장관께서 결재를 번복한 7월 31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사의 표명 사실은 8월 2일경 언론에 보도됐는데 사의 표명 전후로 어떤 민간인에게도 그 사실을 말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또 전날 그 이종호라고 하는 사람이 지인인 변호사와 통화하면서 그에 대한 구명록의를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을 전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공익신고자를 말합니다. 그 변호사는 임성근 구명을 위한 로비설에서 로비 활동의 주체는 이 씨, 이종필 또는 청와대 경호처 출신 B 씨로 보이는데 이 씨와 B 씨는 이 전 장관께서 기존 결재를 번복한 7월 31일 미상 시각까지 이 전 장관의 결재 내용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임성근을 위해 누군가를 상대로 로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두 번째 입장문을 냈다고 하는데요. 그 이종호 씨라는 사람이 했다는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는 말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하였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거듭 말하지만 지금까지 이종호와 일면식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입장문하고 두 번째 입장문이 조금 다르네요. 이것만 제가 읽어드려도. 왜냐하면 그 시점하고 안 맞는다. 첫 번째는 그렇게 주장하더니 두 번째 입장문에서는 그 말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하였다는 것이지가 명확하지 않다. 뭐 일명식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여기다 뭐 덧붙일 얘기가 있어요? 김민하 평론가께서? 계속 이렇게 이 얘기가 다 왜 안 맞는지는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가 따져볼까요? 뒤에 기사를 보면은 다 드러나기 때문에. 네. 그러면 곧바로 가봅시다. 그럼 한겨레 신문 일면 보여주십시오. 자, VIP의 구명 로비 통화 경로설 보도 18일 전이었다. 이겁니다. 시점을 가지고 지금 그 임성근 전 사단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외부인 민간인은 전혀 모르는 시점에 사의를 표명했고 사의 표명이 반려가 돼서 번복이 됐다. 근데 지금 통화가 8월 9일 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럼 훨씬 이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럼 VIP 로비를 어떻게 했다는 거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요약하자면. 근데 한겨레가 지금 이걸 반박하고 있어요. 일단 그러면 그 한겨레 기사에 나오는 제목에 등장하는 요 얘기 이전에 네. 그 임성근 사단장의 그 전 사단장의 그 주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임성근 전 사단장은 이 사태를 어쨌든 간에 자기가 뭔가 결심을 한 상황이 뒤집힌 거는 7월 31일이니까 어쨌든 그 시점까지는 어쨌든 사퇴를 하려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을 주변 사람들한테 뭐 얘기한 적이 없다. 요거 하나잖아요. 지금 얘기는 결국은. 그렇죠. 자기가 사표낸 게 7월 30일. 그게 이종섭 전 장관한테 해병대 수사단이 보고한 날이잖아요. 결재까지 한 날이고. 그렇죠. 7월 31일이 대통령이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경로했다고 하는 날이고. 그리고 결국은 그때 자기는 이미 사표를 냈고 사표가 7월 30일을 반려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통화 시점이 8월 9일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시점이 앞질러 가느냐 그 얘기인데 8월 9일의 통화 녹취 내용을 보면은 8월 9일이라는 시점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통화 녹취해 보면은 이전에 그렇죠. 얘기한 거를 전해주는 거잖아. 그렇죠. 사표를 낸다는 거를 말렸다라는 식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VIP한테 내가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그건 과거형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8월 9일이라는 시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여서 임성근 전 사단장이 해명해서 그럼 남는 거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민간인한테 내가 민간인에게라고 돼 있습니다만 민간인에게 내가 뭐 사퇴를 한다든지 이런 신상에 관한 것을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요거 하나가 남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뭐 알 게 뭡니까? 사실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죠. 그건 모르는 일 아닙니까? 그건 증명이 안 되는 것이고. 자기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니까 그런 식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임성근 전 사단장은
청와대 경호처 출신 어쨌든 뭐 그걸 B 씨라고 부르든 송 씨라고 부르든 그 사람이 이종호 씨랑 이렇게 통화를 해가지고 뭐 전해준 얘기가 그 얘기라는 뜻이니 그러면 송 씨하고 임성근하고의 통화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해봐라. 임성근 얘기 그거거든요. 송 씨의 통화 기록을 확인하면은 그 8월 9일이 됐든 언제 이전에 나하고 통화한 기록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가 말이 안 된다는 게 증명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것도 알게 뭡니까? 꼭 송 씨하고 통화했을 것인지 그것도 자기가 모르는 직접 것이고. 임성근하고 알 수도 있는 건데 뭐. 그렇죠. 그리고 한 달이 건너서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알게 뭐예요 그것도. 그래서 충분한 해명은 전혀 아니다 이 말씀을 일단 전제를 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한겨레 기사를 봐야죠. 네. 그러니까 그 통화가 8월 9일 날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대화가 이루어진 건 그 VIP 경로설이 불거지기 한참 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VIP 경로설은 8월 27일 문화방송 시사 프로그램인 스트레이트가 박정훈 대령 쪽이 만든 수사 진행 경과 문건을 공개하면서 외부로 알려졌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VIP를 언급을 해. 그 이전에 8월 9일 날 통화를 하면서. 그럼 VIP가 뭐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어떻게 알고 VIP를 언급하냐는 거야. 그렇죠. 그 시점이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8월 9일이라는 통화 시점에 VIP를 언급을 했는데 네. 그 VIP를 언급해서 뭔가를 실행했다는 시점은 그 훨씬 더 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 통화 내용을 보면은 그 이전에 8월 9일 이전에 내가 VIP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뭔가를 했어 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행이 됐다고 하면 오히려 7월 30일 이전에 실행이 됐어야지 맞는 거야. 그 그렇죠. 통화 내용으로 보면. 아마도 그런 걸로 추정이 되는데 사표 내려고 하는데 하지 마. 내가 VIP한테 얘기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VIP 경로설이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MBC 스트레이트가 VIP 경로설을 보도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은 VIP가 연관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 이때는 이종섭 장관이 왜 그랬느냐 이게 핵심이었어요. 왜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사인한 건데 왜 그걸 번복했느냐. 그게 쟁점이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이 내막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건에 VIP가 관여돼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없었을 것인데 네. 내막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근데 8월 9일 시점에 이미 그 훨씬 전에 내가 VIP와 관련돼 가지고 뭔가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사건의 내막에 뭔가 VIP의 역할이 있었고 그 VIP를 통해서 그러면은 뭔가를 진행을 하면은 이 상황이 무마가 된다라는 걸 아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VIP가 관여돼 있다라고 하는 내막을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게 한겨레 기사의 핵심인 거죠. 아니면은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지. 뭔가 일 터지면 VIP한테 전화했던가. 그렇지? 평소에 계속 VIP라고 그렇지. 계속 VIP랑 소통이 있었던가. 그렇게 하면 임성근 건 털어서 내가 VIP랑 얘기해 볼게.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정도 사람인가? 근데 그거는 우리가 더 의심스럽잖아요. 만약에 그게 전제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사건의 사건이 불거진 것이 결국 VIP 경로설에서 시작이 됐고 VIP가 이 사건에 관여됐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VIP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돌려서 얘기한 건데 범인이 아니면 모르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렇지. 범인이 아니면 어찌됐든 간에 VIP하고 지가 평상시에 소통을 했든 아니면은 이번 사건의 실체가 알려지기도 전에 이건 VIP 쪽으로 얘기를 해야 돼라고 생각을 했든 어느 쪽으로 가도 결국은 이상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추리 소설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난 그 여자를 죽이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피해자가 여자인 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그 신문할 때도 써먹는 방식이라고 하잖아요. 툭 던졌는데 갑자기 그걸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난 찌르지 않았어요. 난 내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너 먼저 얘기했네? 그렇죠. 범인 맞지? 이렇게 되는 거지. 난 찌르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흉기를 사용한 건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네. 추리소설도 많이 읽었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사람 말의 이상한 부분이 뭐냐면 두 사람과 통화 보면 경호처 출신이랑 그 송모 씨라는 사람, 송 씨가 임성근 사단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이 나온답니다. 통화에서
이종호는 송 씨가 임성근에게 문자를 보낸 걸 나한테 포워딩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라고 말했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아마 내년쯤에 발표할 거거든. 해병대 별 4개 만들 거거든. 근데 요새 갈수록 매스컴이 너무 두드리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제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종호라는 사람이 일종의 주가 조작범이잖아요. 뭐 좀 나쁘게 말하면 사기꾼이잖아. 그러면 사기꾼이 뻥쳐가지고 주변한테 계속 그렇게 뻥쳤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발언이 다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VIP도 김기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 사람이 구명설은 부인하면서 문자 메시지는 인정하고 있다는 거야. 일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거야. 지금 통화에서 얘기한 게. 그러니까 지가 말한 거를 다 허언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야, 지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핵심적인 내용인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명운동은 부인하면서 이 청와대 정화토 출신의 이 사람이 자기한테 문자를 포워딩한 거는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아까 이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김정인 변호사 출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박정원 대령 변호인인 이분이 사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이 보도 녹음 파일이 사실은 이전부터 확보를 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고익 제보자가 공수처 수사를 이제 받으러 가는 과정에서 아마도 저의 추정입니다. 이건 여기는 추정인데 네. 공수처 수사를 받으러 가는 과정에 아마 박정원 대령 측하고 뭐 공유한 게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무튼 확보를 하고 있었는데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은 다음 주 정도에 되기를 바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있어서 좀 보도가 미리 나오게 된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서 왜 걱정을 했냐면은 이 녹취 내용에 대해서 임성근 전 사단장이나 또는 특히 이종호 씨가 이 블랙펄 인베스트 이종호 씨가 나는 그냥 허언증 환자예요. 나 그냥 막 거짓말하고 다녔어요. 허풍 친 겁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다 사기꾼이라고. 난 사기꾼이어가지고 일상적으로 사기치는 게 일입니다. 이래버리면 사실 이게 사기가 아니고 이게 허풍이 아니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진다. 애매해진다. 그런데 김정인 변호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주 반갑다. 근데 이종호 씨 입장이 아주 반갑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런 허풍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 뭔가 증거를 가지고 이것을 오픈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걱정을 안고 조기 오픈됐지만 이종호 씨가 이렇게 나오면서 나는 참 반갑다. 왜 반갑냐? VIP가 누구냐에 대해서 김기환 사령관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점이 반갑다. 왜냐하면은 그게 아니라 그냥 VIP라고 했든 뭐라고 했든 나는 그냥 거짓말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더 까다로웠을 텐데 최소한 VIP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를 했다는 걸 어쨌든 사실관계를 부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그게 김계환이라고 얘기를 했을 뿐. 그러니까는 이거는 아까 문자를 포워딩 받은 걸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느낌이어서 제가 설명드리는 건데 네. 이거는 뭐냐면 김정민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것만 사실은 김기환 사령관이 아니라 누구다만 규명을 하면은 나머지는 쭉 풀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명한 것이 반갑고 그러면 왜 이렇게 해명했을까에 대해서 김정인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 추가적인 여러 해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내가 언제까지 침묵할 것 같으냐라는 일종의 협박같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산에 대한 협박 아니냐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시는데 아무튼 이건 두고 볼 문제지만 이게 협박일 수도 있지만 이게 일종의 이 일당들 입장에서는 불의의 지금 습격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기습을 당한 거잖아요. 이게 나올 줄 몰랐겠죠, 사실. 그렇지. 기습을 당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응이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서로 말이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것에서 지금 나오는 어떤 허점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그걸 또 반박할 수 있는 게 또 있는데요. 한겨레 신문 3면 보여주십시오. VIP는 김기환 사령관 지칭한 것, 이종호의 황당 해명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황당한 얘기죠. 왜 자체가. 황당 해명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얘기를 이제 기사가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성근이라는 사람 자체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구명설을 줄곧 부인해오던 이종호가 내가 임성근 이야기를 VIP에게 이야기하겠다는 통화 녹취가 공개되자 과장된 표현이라고 일축한 뒤에 VIP는 윤 대통령이 아닌 김기환 사령관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지난달 21일 최상병 순직 사건 특검법 청문회에서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인맥을 통해 구명 로비를 한 게 아니냐 이런 골프 모임 의혹을 제기한 이후에 이종호는 한겨레하고 통화를 계속 했던 모양이에요. 그 의혹이 제기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도 계속 통화를 한 것 같은데 한겨레 기자하고 통화해서 임성근이라는 사람 자체를 모른다.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구명을 하나라고 해명해 왔다고 합니다. 즉 이건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그 멋쟁 해병이라고 하는 카톡방에서 임성근하고 같이 골프 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날짜까지 주면서. 그러면 사전에 다 알고 당신은 그 2차 주가 조작범 김건희 여사하고 연결되는 사람이고 자기가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부정하지 못하는 사람이니 너가 그러면 거기에 임성근하고 뭔가 관계가 있었던 거 아니야? 임성근을 알아 몰라 이렇게 물었더니 경호처 그 송 씨가 다 한 거야. 난 임성근 임자도 모르는 사람이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계속 한겨레신문 기자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만난 적이 없다는 게 아니라 아예 모르는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설명을 했는데 한겨레가 입수한 그 통화 내용을 보면 이 전 대표의 주장을 믿을 수가 없잖아. 왜냐하면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종호가 포항에 가서 임성근이를 만나기로 했는데 이번 문제가 되니까 사표 낸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못하게 했다. 자기가 못하게 했다고 하는 거야. 사표 낸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만 보면 시점으로 보면 7월 30일 이전이라는 얘기야. 우리가 굳이 추정하자면 사표 낸다고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내가 골프 모임 하지 말라. 그리고 임성근 우리 사단장님이라고 보통 표현하지 않아요? 사병 출신들 아닌가? 근데 임성근이가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내가 절대 사표를 하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했다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임성근이를 사전에 알았다는 얘기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종호는 VIP에게 이야기를 하겠다는 건 자신이 한 말이 아니고 해병대 출신인 경호처 직원 송 씨가 임성근 사단장과 주고받은 문자를 읽어준 것으로 녹취를 보면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만약 했다면 내가 과장된 표현을 쓴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답니다. 근데 여기 기사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통화 녹취에서 여러 차례 내가 못하게 했다. 사표 쓰는 거를. 라고 강조하고 있어. 이 전 대표 설명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녹취록을 보면 단순히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읽은 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녹취록을 보면 남의 문자를 읽었다고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내용이고 그럼 VIP가 해병대 사령관은 맞냐에 대해서도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볼 수 있냐에 대해서도 군을 갔다 오셨지 않습니까? 해병대 사령관을 VIP라고 부릅니까? 듣도 보도 못한 얘기라. 군에서 사단장이라고 아니 모르겠다. 해병대는 그렇게 부르나? 난 뭐 육군 나와가지고 뭐 군사령관 정도가 되면 3스타거든요, 같이. 근데 그런 사람을 VIP라고 뭐 지칭하는 거 한다는 얘기를 난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듣도 보도 못한 얘기다. 합참의장도 VIP라고 안 부를 거야. 그렇죠. 이 박균택 의원이 처음에 이거를 국회에서 이제 이종호 씨 아냐고 물어본 사람이잖아요. 박균택 의원이 어제 JTBC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VIP라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육군 장교로 근무를 3년 했는데 군에서 군장성을 상대로 장군님이라고 부르거나 특히 사령관, 사단장보다 높은 사령관 같은 경우 극존칭의 차원에서 사령관님이라고 불리기를 원하지 VIP로 불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엉뚱한 얘기다. 아니 이거는 그거야. 우리나라에서 VIP라고 부르는 사람은 우리 그런 거 있잖아. VVIP, VIP 이렇게 카드 만들 때 그렇게 불리거나 이런 거 빼놓고는 누구를 높여서 높임말로 불러가지고 칭할 때 권력자를 칭할 때 VIP라는 용어는 대통령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보통. 대통령이거나 회장님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치. 회장이 기업 내에서 재벌 총수들 얘기할 때. 그리고 이 박균택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별 3개를 달아주려고 했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성 장군 같으면은 사성 장군을 만들어준다는 건 당연히 대통령 결심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나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 만약에 본인이 얘기하는 VIP가 사령관이었다고 한다면 사령관이 지금 삼성 장군이다. 삼성 장군한테 누구를 사성 장군 만들기 부탁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공익근무요원 출신인 제가 봐도 말이 안 됩니다. 삼성 장군한테 가가지고
지금 투스타가 지금 큰일 났다. 살려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투스타를 앞으로 4성 장군을 만들기 위해서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예? 해병대 사령관 삼성 장군한테 3스타한테 갖고 그걸 할 수가 있습니까? 육군에서는 가능했습니까? 과거에? 물론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뭐 기억도 가물가물해. 계급밖에 몰라.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 누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주장 왜 할까? 네, 이게 왜 뭘까? 할까? 네, 상당히 그래- 궁금해지는 대목이에요. VIP한테 그래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 그렇죠.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아까 김정민 변호사가 심지어 그런 의심도 하는 겁니다. 용산에 대한 경고인가 이게? 그래서 의심하는 거예요. 나 자칫 가만히 내버려두면 나 다 까는 수가 있어. 나 빨리 보호해주러 와. 내 앞에 블로킹 쳐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한글보 오면 잠깐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얘기 또 이어가겠습니다. 한글보 오면 보여주십시오. 김여사 계적 관리인, 치안감 승진, 허언 전력 탓, VIP 실체, 신중론 이건데요. 앞서 저희가 뭐 얘기했던 거 그건 쭉 그냥 그거 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뭐 여러 의혹 제기도 하고 있고 한겨레 신문 반론도 뭐 소식 전해드렸지만 기사에 이런 게 나와요. 일각에선 이 전 대표가 VIP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신중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 전 대표를 신뢰할 수 없는 건 그의 말에 허언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가 지난해 8월 그 A 씨와 통화하면서, A 씨라는 게 여기서 누구지? 공익신고자랑 통화하면서 당시 서울경찰청 소속 경무관이던 한 경찰 고위 간부를 거론하며 누구누구 것도 인사청탁 것이겠죠. 오늘 저녁 때 되면 연락 올 거야. 라며 무슨 특정 서울 치안감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별 2개 다는 거 전화 오는데 별 2개 달아줄 것 같아 라고 말을 했는데 이 경무관은 승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브로커의 블러핑일 수도 있다 이런 단서라고 지금 한국일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종호가 수사받고 재판받고 하는 것을 온 동네 다 알고 있는데 김 여사가 연락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라면서도 이 전 대표가 평소 칭하는 VIP가 누군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전직 고위 검찰 간부는 선입견 없이 고위 공수처가 철저히 수사에 있는 그대로 밝히는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한국일보는 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정말 청탁을 하지 않고 이게 허언증 환자가 한 말인가? 진짜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도 안 하고 알지도 못하고 옛날에 알았던 거 잠깐 알았던 거 관계일 뿐일까? 아닐 수 있다는 거를 JTBC가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JTBC가 이제 어제 보도한 내용은 그러니까 제목이 이종호 지금도 김건희 여사와 연락되는 것처럼 말해인데 그러니까 애초에 이 공익 신고자가 왜 이 사안을 이렇게 이제 공익 신고자의 입장에서 공론화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은 이 공익 신고자에 따르면은 평소에 이 모임에서 멋쟁이 해병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모임에서 해병대에서도 4성 장군이 나와야 되고 그것은 임성근 전 사단장이 돼야 된다. 이런 취지의 대화를 많이 했는데 근데 해병대는 아니지만 실제로 올해 3성이던 합참 차장 자리가 4성 장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신고자는 이게 뭔가 실체가 있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평소에 지금 녹취 파일 말고도 이종호 씨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왔는데 평소에 연락이 되는 것처럼 말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언급할 때 인맥을 과시하듯이 한 말이 있는데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말할 때는 여사의 수행원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말을 했다고 하고 어떤 일을 부탁하려면 누구누구에게 해야 한다. 실명으로 말하면서 설명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어릴 때부터 알았는데 어느새 영부인이 됐다는 식의 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수행을 어떻게 알아? 이름을 그러니까요. 어떻게 알아? 아무리 거짓말쟁이라도 대통령 수행원 이름 아는 기자가 있을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이종호 씨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네. 김건희 여사를 아는 건 맞습니까? 이종호 씨가 JTBC 취재진에게 말하길 김건희 여사 아는 건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부터 알았습니다. 그랬겠죠.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 사건하고 결혼 직전에 있었던 거니까. 엮였으니까. 근데 참 2차 이것도 근데 검찰에서 소환 조사도 안 하고 말이야.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알고 있었다는데. 2차 주가 조작 사건하고는 뭐 별로 연관 없는 것처럼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한 거야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그렇죠. 이런 걸 종합을 해보면은 이종호 씨 주장이 그냥 다 거짓말인 거냐?
다 허풍인 거냐? 예.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사성 장군 얘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JTBC가 또 보도를 했는데 저도 이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군에 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려고 생각했었어요. 진짜 해병대를 진짜 사령관급으로 그러니까 사성 장군으로 올리려면은 해병대가 그냥 육군, 해군, 공군 같은 동일한 반열에 올라야 되거든. 그렇죠. 그 정도 위상을 끌어올려야 사성 장군한테 자리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할까? 그 생각을 사실은 했었는데 JTBC가 보도한 걸 보면 다른 데서도 같이 또 보도를 했더라고요. 사실은 이전에 좀 알려진 얘기긴 합니다만. 네, 삼성 중장인 해병대 사령관을 사선 대장으로 올려서 육해 공군과 함께 사군 체제로 만들겠다는 건 윤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정부 출범 후엔 이를 위한 군기령이 개정됐고 연구 용역도 진행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최상병 사건 전부터 이종호 씨는 이른바 골프 모임 추진 멤버들에게 이 해병 대장 자리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해병대 사령관으로 끌어올리고 해병대 사령관으로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해병대 사성장군으로 끌어올린다는 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구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김기한 사령관 다음 자리가 임성근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가장 유력한 사실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군을 좀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공보에 미친 듯이 공보 활동을 했던 거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7월 19일 날 그렇게 사병들한테 막 그 카메라 오고 공보 활동에 신경 쓰라고 하고 그렇게 쫙댄 게 여기서 곧바로 삼성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었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 얘기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이것도 허언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그것도 VIP한테 청탁을 한 거야? 아니면 사기꾼이 이 소식을 알고 있어서 그렇게 한 걸까? 이해가 안 돼. 근데 한국일보 사설 보여주시면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고 다녔는지가 또 사설 안에 아주 가시같이 싹 들어가 있어요. 이런 사설을 쓰는 논설위원들이 아무 근거 없이 얘기를 쓰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나머지 뭐 내용들은 굳이 뭐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진상규명 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정치권에서는 이런 대목이 나와요. 정치권에서는 이종호가 평소 이야기하고 다녔던 정보들이 현실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전언도 나온다. 지난해 8월 2일 임성근 전 사단장이 사단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사퇴 의사를 밝힌 후 입장을 바꾼 것도 이 전 대표 이종호의 발언 내용과 일치한다. 정치권에서는 이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면 정치권에서는 이종호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좀 알려져 있었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 다녔다는 정보가 진짜 사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해야지? 정보지도 뭐 그냥 우리 이른바 찌라시급 정보가 아니라 진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 있는 정보를 만지는 사람들 가운데 정치권에 그런 얘기들이 같이 돌릴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 사이에서 나왔던 얘기다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사설에서 썼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 사람이란 존재와 이 사람이 말한 거 이런 것들이 여기서만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그렇죠.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더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종호라는 사람을 기점으로 해서 얘기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확장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국정농단이나 이런 쪽으로 그렇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렇지. 실제 실행이 됐다고 하는 얘기까지 있잖아요. 지금 사설에. 그랬다고 하면 진짜 국정농단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 창구는 VIP라고 말하지만 요즘에 뭐 V0도 VIP니까 V1도 V2도 VIP긴 VIP잖아요. 결국은 그게 그거죠. 뭐 부부는 일심동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다르다잖아. 명품백 받아도 다르다잖아요. 물론 뭐 근데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자, 여기 뭐 이거에 대해서 덧붙일 게 없으면 사설 소개해 주세요. 동아일보 사설부터 말씀해 주실래요? 보수신문 사설부터 저희가 좀 앞세워서 말씀드리는 건 지금 한국일보도 의혹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사설을 썼다고 그 사설 안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동아일보 사설도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일보는 이제 약간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조심스러워. 톤이. 네, 전반적으로 이 의혹의 사실관계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마지막 문단에 가가지고 의견을 제시를 하는데 이종호 전 대표 어떻게 유도를 하고 편집을 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녹음이 됐는지 모르겠다. 녹음 파일 내용은 나도 들은 얘기를 전한 것이라고 녹취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는데 편집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공개된 내용만 보면 전원이라기보다는 본인 말에 가깝다. 자꾸 전원이라고 했는데 동아일보가 보기에도 전원이라고 본인은 주장하고 있는데 동아일보가 보기에도 본인 말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VIP가 아니라 VIP가 대통령이 아니라 해병대 사령관을 의미한다는 해명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종호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 계좌를 관리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드러난 사실이죠. 구명 로비에 관한 언급을 한 이상 의혹을 살만하다. 공수처는 구명 로비의 사실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서 신속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 네. 진보성의 신문으로 가면은 좀 더 격해요. 사설이. 한겨레 신문 사설 보여주십시오. 경로에 이어 VIP 구명 녹취 언제까지 덮을 수 있겠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왜 특별한 인연도 없는 임 전 사단장을 콕 집어 처벌 대상에서 빼라는 취지로 지시했는지 의문을 풀어줄 중요한 단서가 이제 나왔다.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통화한 내역들 쭉 얘기하면서 이 씨의 구명 로비 의혹은 상당한 근거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하면서 녹취록에는 이 씨가 군과 경찰 인사와 관련해서도 로비를 했다는 내용도 등장하고 실제로 현 정부 들어 김건희 여사의 공직 인사 개입 의혹은 공공연한 비밀처럼 되어버렸다. 오죽하면 정부 고위직에 이상한 인사가 날 때마다 김건희 인사라는 말이 나왔겠는가. 이렇게 사설에서 쓰고 있어요. 공수처는 녹취록에 등장하는 VIP가 누군지 실제 로비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녹취록은 또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는 의심을 뒷받침하기도 한다. 검찰도 말로만 성역 없는 수사를 외치지 말고 제대로 수사하길 바란다. 양쪽으로 지금 비판하는 내용을 쓰고 있고요. 경향신문 사설. 도이치공범의 임성근 VIP 로비설 이래서 특검 맡고 있나? 이렇게 특검 얘기까지 지금 꺼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녹취록 발언대로라면 대통령실의 임성근 구하기 배경에 이종호 전 대표 로비가 있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혹여 이종호 전 대표 로비 영향으로 대통령실, 국방부, 경찰이 총동원돼 해병대 수사단의 외압을 행사하고 이에 저항하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올감했다면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이다. 정권을 통째로 뒤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이 녹취록으로 인해 최상병 사건의 초점은 수사 외압에서 구명 로비로 바뀌었으며 의혹의 중심은 김건희 여사로 이동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실은 물론 대통령 부부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했는데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면 가장 큰 피해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아닌가. 이런 의혹은 어물쩍 넘기려 할수록 눈덩이처럼 커지는 법이다. 늦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특검 수사를 자청해서라도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는 게 옳다. 최상병 특검이 필요한 결정적 이유가 추가된 셈이다.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실체 규명의 속도를 내라. 네. 그러니까 이게 억울한 일이면 그렇죠. 억울해도 특검을 하는 건 뭘 해야지. 이게 정말 그 밝혀야지. 억울한 사안이면은 얼마나 지금 복장이 터질 일입니까? 그렇죠. 억울해서. 그게 진짜 분노할 일이야. 그렇죠. VIP가 경로할 일이야. 네, 다른 데 하지 마시고 이럴 때 경로했고 경로해야지. 이거를 왜 검찰은 수사를 안 하고 공수처는 왜 이종호를 압수수색을 안 해? 이거는 수사기관에 맡길 일이 아니야. 특검을 받아야 되겠구만. 이리 가셔야지 그러면. 특검을 못 받을 것 같은데 오늘 보도 보니까 특검 받으면은 진짜 국정농단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많은 얘기가 쏟아져가지고 야당이 추천하는 공정한 특검을 받아야지 말이야. 이렇게 가셔야죠 지금. 답답한데요. 지금 뭐 그 저희 구독자님들도 이거 뭐 청문회로 국회 청문회 7일 19일 그날에 뭘 좀 밝혀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의견까지 보내주시고요. 이 정도면은 이게 이종호가 천공 투네요. 뭐 이렇게까지 GV 영님께서 글을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게 왜 국정농단으로 갈 수 있는지 뒷소식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근데 인터넷을 또 바꿔야 돼요 지금 시점에는. 그러니까 왜 바꿔야 되는지 어떤 걸로 바꾸면 좋을지 잠시 광고 30초만 딱 30초만 듣고 오겠습니다. 어디 나가지 마십시오. 비교원
왜 아직도 3년 넘게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해서요? 설마 바꾸기 귀찮다고 복잡하다고 그냥 쓰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지금까지 이런 인터넷 가입 업체는 없었다.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가입 시 47만원. 여러가지 적용하면 최대 200만원 상당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유심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무료 이 모든 게 설치당일 지급됩니다.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고 3년마다 놓치면 후회하는 혜택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 비교를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를 검색해 3초 만에 결정 내고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원에서 인터넷 가입 시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47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총 77만 원까지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광고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인터넷 TV 가입 원할 때 인터넷 비교원에서 365일 연중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이렇게 검색하시거나 1670-2571로 전화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인터넷 TV로 바꿀 생각이 있는 김이나 평론가가 요즘 아주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네. 인터넷 여기서 매일 바꾸고 있어요. 매일매일 인터넷을 바꾸고 있습니다. 네. 뭔 소리예요? 여기 할 때마다 바꾸잖아요. 지금 인터넷 바꾸고 돌아왔습니다. 네. 얼마라고요? 47만 원에 30만 원, 77만 원. 77만 원 혜택을 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77만 원의 혜택을 받고 지금 돌아왔는데 네. 모든 뉴스에 김건희 여사 뉴스만 있어가지고 지금 네. 인터넷에서 바꿨는데도 또 김건희 여사 뉴스예요. 또. 그건 다 똑같으면 어떡해요? 네? 또 똑같으면 어떡해요? 분명히 다른 뉴스를 봤는데도 김건희 여사 뉴스면 어떡합니까 이거를. 자, 그럼 오늘은 저희가 다른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뉴스 아니고요. 왜 국정농단이 될 수 있는지 그걸 한겨레신문 사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봐보시죠. 이거 또 김건희 여사잖아요. 김건희 주요 현안마다 각계의 문자 전화 뭐 야당 반응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뭘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궁금하면 네. 네. 인터넷 바꿨더니 궁금하네. 궁금한데 네. 하여튼 어쨌든 제가 오늘 띄우겠습니다. 지금 대선 전인 2012년 12월 허위 경력 논란에 사과 기자회견 열었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최근 드러난 모습을 보면 공적인 사안들에 관해 직접 의견 수렴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해온 쪽에 가깝다. 이 때문에 야당은 지금 국정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하나씩 조목조목 한겨레가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보낸. 그렇죠. 그에 이어서 진중권 광운대 정보과학교육원 특임 교수가 그 광운대 교수가 됐어? 됐죠. 된지 좀 됐죠. 그래요? 전 그만두고 난 다음에 아직 교수 아닌 줄 알았죠. 특임 네. 교수. 네. 네. 김건희 여사와 57분간 통화한 사실을 공개했다. 네. 이거 어제 보도가 많이 나와서 보셨을 거예요. 네. 진중권 교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지난 총선 직후 거의 2년 만에 김건희 여사한테 전화가 왔고 기록을 보니까 57분 통화했다. 명품 가방 수수에 대해서 자신은 사과할 의향이 있었는데 주변에서 극구 말렸다고 한다. 한번 사과를 하면 앞으로 계속 사과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정권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논리였다. 그 통화 내용을 밝혔다. 진중권 교수 페이스북 글은 김 여사가 사과 거부의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었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여권 핵심부에서는 사과 불발이 한동훈 때문이라고 한다고 비판하는 취지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그거는 뭐 계속 하는 얘기니까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민간인인 진중권 교수한테 먼저 전화를 걸어서 장시간 논의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진중권 교수의 회고를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통화에서 사실 그때 교수님께 전화를 걸어서 조언을 구할까 하다가 그때라는 거는 그 명품백 논란이 막 될 때겠죠. 그러면 그때 전화할까 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전화를 했어야 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전화드리겠다. 꼭 내가 전화하지 않아도 보시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언제라도 전화가 알려주기 바란다. 라고 말했다고 이제 페이스북에 써놨는데 네. 이게 뭐냐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다양한 사안에 외부인과 직접 소통하는데 적극적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한겨레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아니 근데 자기가 자기 명품백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총선이 졌어. 근데 그러면 조용히 가만히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가? 이러면서 민간인하고 통화를 막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웃긴 점, 이것의 웃긴 점은 이 통화가 지금 처음이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중권 교수 주장에 뒤에 얘기하겠지만 주장에 의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전화가 왔다고 그러잖아요. 왜 전화를 합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날 있다가 총선에도 나 때문에 진 것 같은데 진중권 교수한테 전화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 생각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 자기가 왜 의견을 들어? 자기가 다 일을 저질러 놓고 자기가 뭘 의견을 들어? 자기가 나와서 국민들한테 사과하면 될 거를. 평소에 뭔가 여기저기 조언을 계속 구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면 이게 그러니까 평소에 계속 전화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을 때마다 김건희 특검 뭐 야당이 한다고 그러는데 전화해가지고 어떤 뭐 이 스피커한테 김성환 평론가님 오랜만에 전화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이게 설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요 통화를 가지고 한겨레는 기사를 주요 현안마다 각계의 전화 문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 아까도 얘기 나왔잖아요. 이른바 김건희 인사라는 얘기가 자꾸 풍문으로 돈다고. 그렇죠. 그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들과 본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이다 라면서 문자나 전화 내용이 외부로 드러나서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일 뿐 보통 사람들이 하는 정도의 소통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가방 수수는 엄연한 공적 문제인 만큼 김 여사가 사적인 통로로 정무적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렇게 돼 있고 그렇죠. 네. 이게 의심되는 정황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은 대선 이전부터 주변 관련자들의 폭로 등을 통해 제기가 되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에서 일부 언론사를 지칭을 하면서 내가 청와대에 가면 전부 감옥에 넣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등 이런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고, 또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와 당시에 대화를 하던 중에 어디선가 전화를 걸려온 거를 받고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라고요 라고 말했다면서 요것과 관련해서 최재형 목사가 인사개입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잖아요.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여러모로 이런 통화나 전화를 하고 있고 그것을 어떤 국정에 관여한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정무적인 어떤 판단을 뭔가에 반영하는데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제 당이 갈라졌지만 그 개혁신당 쪽 얘기나 들어보면 그런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대선 때 윤 대통령 이렇게 대선 캠프를 꾸리는데 기여했다는 건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입으로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 서울의 소리 녹취를 보면 나오잖아요. 다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작업도 했고 유튜브 관리도 적극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극우 유튜버들이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을 했고, 그리고 대통령실의 직원들 중에서도 극우 유튜버와 연결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사가 다 인사에도 개입을 한 거야. 대통령실 인사에도 개입을 했는데 이걸 넘어서는 행위들이 계속 있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조선일보 6면이 이 진중권 교수 통화 내용이 이렇게 간단히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조선일보 6면 보여주시면 총선 직후 김 여사와 51분 통화, 사과 못한 건 자신 책임이라고 해,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 건데, 진 교수가 왜 지금 원희룡 후보 측하고 이렇게 막 치고받는데 자기가 뛰어드는 거야, 이 판에? 왜 자기가 해명하고 나서는 거야? 대체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자기가 무슨 책임의식이 있나 보지? 창피합니다. 아니면 언제부터 한동훈 후보하고 자기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였던 모양이지? 근데 웃기는데 이 관계를 보면은 그러면은 한동훈 후보하고만 긴밀한 관계입니까 이게 지금? 양쪽으로 지금 다. 김건희 여사하고도 긴밀한 관계인 거잖아요. 이거 57분 동안 통화를 하면은 이 사람은 한때 정의당 당원 아니었나? 누가 어떤 사람하고 57분간 사귀는 사이 아니면 누가 전화 통화를 57분간 합니까? 김건희 여사랑? 아니 누구라도 두 사람이 한동훈하고? 57분간 누가 전화 통화, 저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저는 5분 7초 대통령 통화가 영부인하고 57분하고 어떻게 통화하냐, 생각을 해봐라. 57분 통화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김성환, 김미라도 57분 통화 못해요. 우리 어제 통화했는데 그제 통화했나요? 어제 통화했나? 몇 분 안 했지? 모르겠어요. 난 아들하고도 30초 이상 통화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5분 7초도 어려워요. 5분 7초도.
근데 57분 통화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영부인하고 현직 영부인하고 전직도 아니고 아, 이게 참. 어떻게 가능하냐? 네. 긴밀한 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죠. 그 긴밀한 사이라는 걸 JTBC가 또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 진중권 교수하고 거의 뭐 단독 인터뷰처럼 뭐 얘기를 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기사 제목이 진중권, 김 여사 오히려 한동훈이 대통령에게 화냈다 발언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게 공개된 거는 어쨌든 4월 총선 직후에 김건희 여사하고 57분 동안 통화했다 이 사실이 공개가 된 거지 않습니까? 예. 진중권 교수가 직접 페이스북에 쓰면서 그렇죠. 근데 이 사안과 관련돼 갖고 JTBC가 진중권 교수하고 직접 통화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김건희 여사가 이 자기하고 통화할 때 네. 오히려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에게 화를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나한테. 그러니까 그 폴더 인사하던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한테 버럭 화를 냈다고? 대통령이 한동훈에게 화를 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한동훈이 대통령한테 화를 내더라. 이렇게 얘기를 김건희 여사가 말을 하더라.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때 느낌이 뭐였냐면은 예. 이게 만약에 본인이 정말 사과할 마음이 있었다라 그러면 이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 사과할 마음이 있었다라 그러면은 요렇게 한동훈이가 글쎄 대통령한테 화를 냅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내가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요. 예?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면은 그러기 위해서 정석권 문자도 보냈는데 뭐 답이 없어서 뭐 이렇게 갔겠지. 그렇게 하니까 대통령이 화를 내고 경로를 했다더라. 한동훈한테 그만둬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야 이 악의가 맞는데.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주 곤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 귀찮게 왜 자꾸 문자 보내고 그래요. 그거 뭐라고 좀 하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사과를 이게 무슨 얘기지?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진중권 교수가. 그래서 야 이게 어쨌든 간에 근데 진중권 교수도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 얘기를 듣고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근데 야 그러면 내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후보 사이에 중재에 나서야겠다. 왜 생각이 그렇게 가지? 아무튼 국정을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이라 진중권 교수 방송에서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친여 인사인데? 이미 없어졌잖아요. 뭐. 없어졌나? 네. 한동훈 후보한테 반년 만에 연락이 와서 5월 초에 식사를 했답니다. 한 후보하고 네. 둘이서만 했겠지. 사실은 셋이 했답니다. 누구랑? 김경률 비대위원님. 거기서 김경률이 나오는구나. 네, 셋이 했다는데 예. 이 식사 자리에서 왜냐면 식사를 했다는 것도 본인이 밝혔어요. 식사를 한 것 자체는. 예. 그래서 식사를 한 자리에서 본인이 밝힌 거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말렸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안 듣더라. 이 얘기는 본인이 밝혔는데 JTBC에만 한 얘기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는 앙금을 털고 화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아가지고 딴 얘기나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에도 본격적으로 전대 국면이 펼쳐진 이후 한동훈 후보에게 진중권 교수가 김건희 여사 측에서 강력한 요청이 왔다면서 다시 또 중계에 나섰는데 이것도 불발에 그쳤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대통령하고 밥 한번 먹어 이렇게 얘기했겠지.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김건희 여사가 진중권 교수를 활용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진중권 교수가 뭐라고 생각했든지 간에 진중권 교수가 한동훈 위원장하고 굉장히 친한 관계라는 걸 알고 있는 거지. 다 친한 거죠, 사실. 진중권 교수는 다 친한 건가? 김건희 여사랑도 어느 정도 친한 거고. 아니 어쨌든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한동훈하고 굉장히 친하고 솔직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얘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반응이 올 거야. 이런 식의 기대를 하고 얘기를 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를 활용해가지고 뭔가 정무적인 어떠한 사안을 해결하거나 만들어 보려고 한 그런 시도를 한 흔적이 아니냐 이게. 이렇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시선뿐만 아니라 보수에서 받아들일 때도 굉장히 불편한 얘기예요. 이걸 조선일보가 사설로 비판을 했어요. 그렇죠. 조선일보 사설 보여주십시오. 정치평론가와 1시간 통화했다는 김 여사. 진짜 미치겠다. 진짜. 교수라고도 안 불러요. 정치평론가예요. 언제부터 진중권이 정치평론가가 됐지? 모르겠습니다. 나 진짜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문자 논란 외에 김 여사가 외부 인사와 이런 문제를 이렇게 장시간 논의했다는 사실도 놀랍다. 한 전 위원장은
김 여사 문자에 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당시 사정을 다 공개했을 때 정부와 대통령실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했다. 이 경고 메시지 보낸 건데 공개된 문자 외에 밝히면 큰 문제가 될 내용이 더 있다는 취지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김 여사가 대통령실, 장차관, 정치권 문학의 인사, 언론인, 유튜버 등과 수시로 전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조선일보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김 여사는 대선 때 인터넷 매체 직원과 7시간 45분 동안 통화한 내용이 공개돼 곤욕을 치렀다. 마치 자신이 대선을 다 치르고 있다는 식의 발언까지 있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팬클럽에 보내고 대통령 대비 일정이 팬클럽을 통해 사전에 공개되기도 했다. 대통령 경호와 보안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김 여사는 친북 인사와 문자를 주고받다가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도 휩싸였다. 대통령 부인은 공인이지만 공직자가 아니다. 공인으로서 책임만 있고 공직 권한은 없다는 뜻이다. 대통령에게 조언할 수 있지만 엄격한 선이 있어야 한다. 사소한 말실수, 경솔한 행동 하나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조심하고 자중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한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그 통화 내용을 비판하면서 김건희 여사한테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장차관, 정치권 문학의 인사, 언론인, 유튜버 등과 수시로 전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파다하다는 얘기는 어디서 누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를 자기한테 했던가 이런 얘기들이 계속 수집되고 있다는 거예요. 조선일보는 다 아는 거죠. 그래. 다 알고 있는 건데. TV조선 기자들도 알더라. 내가 보니까 유튜버하고 어떻게 통화하고 대통령 유튜브 시청 시간까지 알더라. 그렇죠. 그런 얘기가 다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럼 이런 거를, 이런 상황을 대통령은 말리든가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JTBC의 보도 하나만 보여주세요. 한동훈 대통령실 사퇴 오고 이거 재밌어서 이걸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냥 끼어들어서 제가 잠깐 얘기하고 갈게요. 네. 이걸 잠깐 보여주세요. 이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직후 대통령이 사퇴 오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다 아는 얘기를 왜 얘기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뭐 사퇴 요구한 거 다 알잖아요. 그쵸? 근데 시점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시점보다 앞에 있습니다. 훨씬 앞이었다. 이 보도가 뭐냐면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법무부 장관일 때 취임할까 말까 할 때 한마디 했는데 법 앞에 예외 없다. 12월 20일 날. 그렇죠. 법 앞에 예외 딱 한마디 했는데 그거를 조선일보가 크게 특검, 김건희 특검 조건부 수용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키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총선 이후 특검 받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잖아. 앞서가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실하고 발칵 뒤집어진 거지 여당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도 사퇴하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JTBC 취재 결과 한동훈 후보는 비대위원장 취임 일주일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김건희 특검 문제로 이미 대통령실에 사퇴 요구를 받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12월 26일 날 취임을 했으니까 그러면 연초네? 7일 일주일도 안 되는 시점이면은 그렇죠. 연말이나 1월 초에, 연초. 1월 초에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하는 아마 비슷한 시점일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발단이 된 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조건부 수용을 시사했다고 해석된 발언이고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후 대통령실의 비서관급 인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사퇴하라는 압박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후보가 당황해하자 대통령의 뜻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한 후보를 지칭해 거친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한 후보는 더 이상 김건희 특검 문제로는 각을 세우지 않았고 갈등은 봉합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2주 뒤 명품백 수수 논란으로 윤 대통령과 한 후보 갈등은 재차 수면 위로 드러났고 김 여사의 문자는 이미 두 사람의 숨겨진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드러낸 겁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든 누구든 김건희 여사한테 한마디라도 문자 무시 한마디라도 그치, 토시 하나만 달아도 대통령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죠. 김건희 특검 수용 어떤 형태로든 간에 특검 수용 이 자식 확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런 상태인데 김건희 여사가 진중권 교수랑 57분 통화하고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니는 게 통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통제가 애초부터 통제가 안 됐던 거지. 진중권 교수랑만 57분 통화했겠습니까? 라고 쭉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이종호 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지. 블랙펄 인베스트 이종호 씨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그 이종호 씨하고 통화한 게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언론이 이렇게 그것을 지적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한테 왜 그랬어? 이렇게 할까? 아니면은 이 언론들이 또 불충하게 이렇게 나올까요? 김건희 여사 휴대폰 바꿨는지 모르겠다.
김건희에서 휴대폰부터 압수수색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 법적 지위가 없는 사람이라 대통령실 보안이라고 얘기하기도 뭐하잖아. 보안이라고 얘기하면은 무슨 영부인이 대통령실 보안과 관계 있습니까? 이런 반발이 부딪힐 거 아니에요. 제 추측 아이폰일 것이고 네, 비밀번호는 27자리일 27자. 것이다. 네. 기억을 못해. 해놓고 난 다음에 어디다 써놔야 돼. 아니 페이스 아이디를 어차피 열기 때문에 아, 네, 또 비밀번호는 기억 안 해도 됩니다. 페이스 아이디를 얼굴을 강제로 이렇게 대야 되잖아. 그러면 영부인 얼굴을 어떻게 붙잡고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못 풀죠. 그러니까 못 푸는 거죠. 야,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거의 마무리할 때가 다 됐어요. 마무리할 시간이 지났는데요. 상황이 이러니까 야당에서 지금 탄핵 청원도 140만 명 가까이 이제 될 거예요. 오늘이면 아마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민주당이 청문 절차를 통해 가지고 어찌 됐든 이게 청문회를 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어제도 저희가 소식 전해드렸는데 동아일보 6면을 일단 지면만 저희가 보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지경이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 여당에서는 뭐 이거 보이콧하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다. 이건 그냥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어요. 요점을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애초에 불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당. 네 맞아요. 이 회의 자체가 불법이다. 탄핵 소추 절차는 국회의원 과반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는 헌법 65조 2항 그리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 법사위 조사를 회부해야 탄핵 조사권이 발동한다. 이게 국회 130조 1항 이 두 개를 근거로 해서 이게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 그러니까 참석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진행하는 이 절차는 국회에 청원이 제출된 거에 대해서 그렇죠. 그 청원 절차. 그렇죠. 청원의 내용에 대한 이제 입법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탄핵 소추라고 하는 그 절차하고는 별개의 절차인 것이고 네. 그리고 국회 법에 어쨌든 그동안은 뭐 사문화된 조항이고 이 실제로 실시되지 않았던 조항이라 할지라도 조항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입법 청문회를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고 전문가들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동아일보 기사에도 나오는데 다른 언론 기사도 나옵니다. 탄핵 소추 관련 청문회를 하지 못한다는 조항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만 네. 이 청원 내용에 보면은 뭐 탄핵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해주세요가 청원 내용이잖아요. 네. 거기 등장하는 탄핵 사유들의 어떤 문제는 있을 수가 있는데, 네. 근데 그건 청원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내용으로 지금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상관없는 청원 거예요.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조사하거나 이런 거 국회 가서 해야 되는 국회에서 그렇죠. 해야 될 역할이지. 그렇죠. 청원 내용의 탄핵 사유가 입법적으로 맞는지는 별도 그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탄핵 소추안 발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다만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김건희 여사 모녀나 검사를 제3자 증인으로 부르는 거는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 이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쟁점이 있다면 그러면 여당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문제 제기해야죠. 그러면 증인 채택이 부적절하다고 그렇죠. 같이 얘기를 해야지. 증인 채택에 관해서 그러면 법적인 문제 제기를 하거나 그러면 그 자리에서 법사위에서 논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 단계에서. 근데 어제 뭐라고 그랬냐면 이 회의 자체가 무효라고 그랬어요. 그 위법이라고 했다니까. 네, 위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일입니까 이게? 오죽하면 지금 뭐 마땅히 할 방법이 없으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 열었잖아요. 이 거대 야당의 갑질이자 횡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한까지 끌고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이 대통령 탄핵 청원을 그러니까 국민 청원을 언급한 담화를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담화 내용을 거론하면서 민주당이 마치 김 부부장이 하명에 복종하듯 하루 만에 탄핵 청원 청문회를 추진했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는데 아니 탄핵 청원은 진짜 웃겨 죽겠어. 탄핵 청원을 하니까 김여정이가 탄핵 청문을 겨냥하면서 윤 대통령을 비판을 했더니 그랬더니 민주당이 탄핵 청원 들어온 거 가지고 청문 절차 들어가겠다고 하는 걸 김건희하고 같이 엮어가지고 김건희 하명이라고 또 얘기를 하네. 이거 툭하면은 무슨 하명이니 김정은이 하명이니 뭐 김여정이 하명이니 이런 소리를 쓰네.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어. 평소에 하명을 많이 받으시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보수층을 겨냥한 거겠지. 저들 또 북한하고 짝짝꿍이구나. 그래서 지금 정권 전복을 노리는구나. 뭐 이런 식의 논리를 좀 머릿속에 그냥 구조화된 그거야. 구조화된 어떤 그 논리야. 내가 볼 때는 오죽하면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중앙일보 일면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궁색하게 뭔가 이렇게 자꾸 하면서도 자기들 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이런 방식으로 가니 지금 뭐 폭로전을 김건희 여사 문자 폭로한 거 많은 분들이 보셨잖아요. 이거 가지고 막 지금 논란을 벌이지. 지금 또 댓글팀도 가지고 등장했잖아. 지금 쭉 말씀드렸지만 문자 오히려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만 커지게 만들었고 그렇지, 그렇지. 댓글팀 얘기하니까 바로 한동훈 댓글팀이 나왔잖아. 한동훈 댓글팀 장해찬 전 최고가 나와서 한동훈 댓글팀 있습니다 이래버리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중앙일보 같은 보수 언론이 이게 뭐예요 전당대회가. 한동훈 사적으로 공천했다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가지고 서로 간에 죽기 살기식으로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 기사에 보도신문이니까 이렇게 쓰는 거라고 이해해 주세요. 이 문장이 나와요. 자중질환과 이전 투구의 정신없는 야당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짓는 건 야당이다. 미소 짓는지 안 짓는지는 모르지만 재미는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상황이 하여튼, 재미있긴 한데 예. 여당이 이래갖고 근데 되겠습니까? 그래 중앙일보 사설에서 이걸 비판하고 있어요. 이걸 끝으로 해서 저희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야당은 탄핵 추진하는데 여당은 오로지 집안 싸움만. 이게 사설 제목입니다. 뭐 민주당 막무가내로 청문회를 밀어붙이고 있다. 뭐 이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다. 뭐 나중에 탄핵으로 갈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지만 이렇게 거대 야당이 정권의 목줄을 조여오는데 당사자인 국민의힘은 자중질환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린다. 대표 경선 와중에 난데없이 터진 김건희 여사 문자 공방으로 계파 갈등이 고조되면서 온갖 자해적 행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밖에선 거대 야당의 탄핵 공세가 해일처럼 밀려오는데 이런 이전 투구를 벌이고 있는 게 맞냐? 정신 차려라. 이렇게 사설을 쓰고 있네요. 참 걱정은 정말 많이 한다.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이게 예전에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는데요. 그 탄핵의 전조는 그 2016년 총선이었던 거예요. 진박 공천하고 자기들끼리 이전 투구하고 뭐 그 전으로 가면 배신의 정치 나오는 거고 자기들끼리 죽기 살기로 싸우다가 공천 다 망가뜨려 먹고 말아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분열이 결국은 탄핵 소추할 수 있는 의석 200석을 채우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고 그 계파 갈등이 결국 탄핵으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야당하고 싸울 게 아니라 8명 여당하고 싸워야 되는 거지. 108석이니까. 근데 지금 죽기 살기로 싸우면 갈라지고 나면 내가 볼 때는 이 전대 끝나고 나도 친한계 인사들 눈 밖에 쫙 나가지고 대통령 힘이 아직은 있거든. 친한계는 거의 죽이려고 덤빌 것 같은데.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 한들 내가 볼 땐 수시로 뻑하면 그만둬 하는 대통령이 가만 내버려 둘까? 강제로 끌어내지 않을까? 그러면 7번째 또 당대표가 탄생하시는 건가? 이런 국민들은 민생 문제 걱정하고 먹고 사는 거 걱정하고 장마 걱정에 수해 걱정하고 있는데 한가하게 권력 노름이나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서 참 답답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답답합니다. 참. 네. 빨리 끝내라는 얘기지? 알았어요. 네, 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뭐야? 난 구독자들 향해서 얘기한 거예요. 김민하 평론가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저 구독자를 대변했습니다. 구독자들 이런 마음. 네. 좋은 말씀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 늘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자님들 내일도 이 자리 또 지킬 테니까요. 내일도 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시사평론가 김성환 김민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